여러분들에게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갱년시대. 아버님 앞으로 사업 승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처음 만난 날 예비 사위 박민재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제 딸 유진이와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요. 저는 강태준 64세입니다. 해운물류그룹 방해글로벌을 30년간 운영해온 회장이에요. 외동딸 강유진은 31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딸이라 더 소중해요. 그런 딸이 석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상대는 방송국 메인 앵커 박민재 9시 뉴스 진행하는 잘생긴 남자예요. 제 집 한남동 저택에서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정원이 보이는 응접실 고급 소파에 앉은 민재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제 딸을 보는 눈과 저를 보는 눈이 달랐거든요. 유진이를 볼 땐 부드러웠지만 계산적이었고 저를 볼 땐 탐욕스러웠어요. 회장님 강해글로벌이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한다는 기사 봤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유진이는 결혼 후에도 교직 생활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회사 일을 배울 계획이신가요? 식사 내내 회사 이야기, 재산 이야기뿐이었어요. 제 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더라고요. 30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진심과 거짓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남자는 제 딸이 아니라 제 재산을 보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몰랐어요. 행복한 미소로 민재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 민재 오빠 좋은 사람이죠? 하고 물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 정원의 벚꽃나무만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 다음날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은 20년 동안 저를 보좌한 사람이에요. 방송국 청소 용역 회사 알아봐줘.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김 과장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며칠 후 신상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박민재 33세. 방송국 앵커 5년 차.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까지 3년간 다른 여자와 동거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헤어진 지 겨우 6개월. 그리고 제 딸을 만난 게 그로부터 3개월 후였죠.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헤어지고 재정비하는 기간 3개월, 그리고 강해글로벌 회장 외동딸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전 여자친구도 중견기업 사장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안과는 혼담까지 오갔는데 갑자기 파혼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했대요. 뭔가 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에게 제 딸을 줄 수 없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도 낮추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바꿨죠. 거울을 보니 평범한 60대 청소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강해글로벌 회장 강태준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딸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는 해야지. 방송국 청소 용역 직원 박노인으로 첫 출근하는 날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어.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진실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줄은요. 여기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방송국 복도를 지나가던 여직원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은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저는 강해글로벌 회장 강태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60대 청소 아저씨 박노인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이 제 딸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방송국 지하 청소 용역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어요. 새벽 6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일했죠.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수거 64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목적은 명확했어요. 박민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9시 뉴스 생방송을 마침 민재가 복도로 나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헤어스타일도 완벽했죠.
저는 바닥을 닦는 척하면서 민재를 관찰했어요. 그는 지나가는 선배들에게는 90도로 인사했지만 저 같은 청소 직원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듯했어요. 복도 끝에서 젊은 여자 스태프가 서류 꾸러미를 들고 비틀거렸어요. 떨어질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민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민재는 그 여자를 5초 정도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쳐 갔어요. 휴대폰만 보면서요. 결국 서류가 바닥에 쏟아졌고 저와 다른 직원이 함께 주워줬어요. 카메라 앞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구내식당 입구에서 민재가 후배 여자 앵커와 함께 있었어요. 둘이 뭔가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민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제 딸이 있는데 다른 여자와 손을 잡다니. 그날 저녁 저는 민재를 미행했어요. 비서실에서 준비해준 중고 소나타를 타고 방송국 주차장에서 대기했죠. 오후 6시 민재가 외제차를 타고 나왔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세웠고 그곳에서 아까 그 여자 앵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3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민재는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방송국에 출근했어요. 민재의 사무실 근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그의 행동을 관찰했죠. 오전 11시쯤 민재가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가 컸어요. 유진아 미안 오늘도 회식이야 선배들이 자꾸 불러서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그의 일정엔 회식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녁 7시에 개인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보자 사랑해. 전화를 끊은 민재는 피식 웃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럽게요. 분명히 아까 그 여자 앵커한테 거는 전화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어요. 저는 청소 아저씨였으니까요. 며칠 더 관찰하면서 확신했어요. 박민재는 제 딸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후 방송국 화장실 칸막이에서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민재와 동료, 남자 앵커들이 들어와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야, 너 강해글로벌 회장 딸이랑 결혼한다며? 완전 대박이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 일단 결혼만 하면 인생 역전이야. 근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줘. 강해글로벌 사위 되면 내 앞길이 확 열리잖아. 방송국도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고. 조사 월급으로 뭐 하겠어, 아버지. 재산이 진짜지. 저는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 자식이 내 딸을 돈으로 보고 있었어요. 순수한 제 딸 유진이를 재산 때문에 이용하려는 거였죠. 화장실을 나온 저는 바로 비서실로 전화했어요. 더 파봐. 박민재의 과거, 재산 상태, 전 여자친구들. 모든 걸 다 조사해. 며칠 후 보고서가 왔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박민재는 지난 5년간 3명의 여자와 연애했는데 모두 재벌가나 중견기업가 딸들이었어요. 두 중 한 명과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여자 측 부모가 반대해서 무산됐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집안 아버지가 민재의 이중 생활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기로요. 그리고 제 딸에게도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단 딸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요.
아빠 민재 오빠가 오늘도 회식이래요.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토요일 저녁 유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죠. 저는 그날도 민재를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청담동 고급바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직후였죠. 회식이 아니라 그 여자 앵커와 둘이서요. 그래 바쁜가 보구나 유진아. 아빠랑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요, 아빠.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발을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민재와 그 여자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제 딸은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유진이를 만났어요. 강남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딸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 민재 오빠가 요즘 너무 바빠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그것도 오빠가 자꾸 미루자고 해요. 일이 바쁘다면서요. 근데 아빠 제가 이상한 걸까요? 오빠가 저한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유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유진아, 혹시 민재 씨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방송국 일이 바쁜 거예요. 딸은 민재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해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민재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그는 그 여자 앵커와 청담동 특정 바에서 만났어요. 수요일 오후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오늘 저녁에 아빠랑 청담동에서 식사 어때? 새로 생긴 맛집이 있더라. 좋아요, 아빠. 민재 오빠도 오늘 회식이라고 했는데 잘 됐어요. 회식도 거짓말이었죠. 저녁 7시 반 저는 유진이와 함께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그리고 8시쯤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식사 후에 저기 있는 바에서 커피 한잔 할까? 분위기 좋다던데. 네, 좋아요. 바로 민재가 매주 가는 그 바였어요. 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유진이보다 먼저 안을 봤어요. 예상대로 민재가 있었어요. 창가 쪽 소파에 그 여자 앵커와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민재의 손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들어가자, 유진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저를 따라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게?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선이 창가 쪽으로 고정됐죠. 민재는 유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와 대화하느라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게 민재 오빠예요.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유진이는 천천히 민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민재는 그제야 우리를 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유진아? 어떻게 여기? 오빠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황급히 그 여자에게서 손을 떼며 일어났어요. 아, 이건 후배가 고민 상담 좀 하자고 해서 그냥 선후배로. 선후배가 손잡고 어깨 감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민재는 변명을 늘어놨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 변명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 2주간 찍어둔 사진들을 민재에게 보여줬어요. 레스토랑에서 팔짱 끼고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를 안고 택시에 태우는 사진, 아침에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사진. 이것도 선후배 관계인가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이건. 저는 지금 회장이 아니라 유진이 아버지로 왔습니다. 2주간 당신을 지켜봤어요. 청소부로 변장해서요.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화장실에서 동료들한테 한 말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노렸다는 거 다 알아요. 유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상처 줄까 봐 확실한 증거를 모았어.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유진이는 민재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돌아섰어요. 가요, 아빠. 우리는 발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유진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는 정말 사랑한 줄 알았어요. 알아. 유진아, 아빠가 다 알아. 그날 밤 저는 딸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한참을 함께 있어줬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요. 며칠 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재가 방송국을 그만뒀대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제 딸을 이용하려 했던 그 남자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비서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민재의 과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지난 5년간 3명의 여자와 만났는데 모두 재벌가나 중견기업가 딸들이었어요. 특히 2년 전에 만난 여자는 제약회사 회장 딸이었는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됐더라고요. 그 집안 아버지가 민재의 이중생활을 발견했대요. 패턴이 똑같았어요. 순진한 딸들에게 접근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동시에 다른 여자들과 계속 만나는 거였죠. 저는 그 제약회사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같은 업계는 아니지만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강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도 박민재한테 당할 뻔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괜찮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은 1년 넘게 정신과 치료받았습니다. 지금도 남자를 못 믿어요. 그 자식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딸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싶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민재의 과거를 정리해서 업계에 알리기로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 먼저 방송국 사장을 만났어요. 제가 운영하는 강해글로벌이 그 방송국 광고 스폰서 중 하나였거든요. 사장님, 박민재라는 앵커 아시죠? 아, 최근에 그만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내밀었어요. 민재가 지난 5년간 재벌가 딸들을 타겟으로 접근했던 기록, 이중생활 증거들, 그리고 제 딸에게 한 거짓말들까지 다 정리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방송국 이름을 이용해서 순진한 여자들을 속였습니다. 다시는 방송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방송국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후 소식을 들으니 민재가 방송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어요. 민재가 자주 가던 청담동 그 바 알고 보니 업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 사장을 따로 만났어요. 민재라는 사람 아시죠? 앞으로 출입 금지시켜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 사장도 딸을 둔 아버지였거든요. 즉시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민재가 그 바에 가려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청담동 일대 고급 레스토랑과 바들에서 민재를 받지 않기 시작했대요. 제가 직접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업계는 좁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가 다니던 방송국, 그 여자 앵커요. 저는 그녀의 신상도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도 민재한테 속은 피해자였더라고요. 민재는 그녀한테 곧 프리랜서로 독립해서 큰 프로그램 맡을 거다. 그때 너도 함께 가자고 했대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녀를 조용히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저는 강해글로벌 회장 강태준입니다. 박민재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민재의 과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녀 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들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도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당신도 이용한 겁니다. 제 딸처럼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방송국 내부에서 민재에 대한 진실이 모두 공개됐어요. 한 달 후 민재는 완전히 업계에서 사라졌어요. 방송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죠. 제가 직접 나선 건 일부분이었어요. 나머지는 민재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진 거였죠.
어느 날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빠, 민재 오빠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됐어. 그리고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남동 저택정원의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30년 회장 생활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만큼 확신한 적은 없었어요. 제 딸을 지킨 거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유진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엔 저랑 식사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요.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졌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유진이랑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사람 믿는 게 무서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딸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물류팀 과장 김진수 35세였어요. 지방국립대 나왔고 10년간 현장에서 일한 실무형 인재였죠. 면접 때 제가 직접 봤는데 눈빛이 정직해 보였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한 타입이었죠.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김진수를 봤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무거운 물건 드는 걸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아무도 안 볼 때였는데도요. 그날 인사팀장한테 물어봤어요. 김진수 평소 어떤지요? 팀장이 말하길 성실하고 책임감 있대요.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야근할 때 혼자 먼저 가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유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 회사 창립기념 행사에 같이 가자고요. 딸이 좋아하는 클래식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당일 저는 자연스럽게 유진이를 김진수 근처로 안내했어요. 물론 우연을 가장해서요. 쉬는 시간에 유진이가 음료를 받으러 갔는데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음료를 쏟았어요. 옷에 다 튀었죠. 김진수가 바로 다가갔어요. 티슈를 건네주면서 조용히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까지 꺼내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진이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가 물었어요. 아까 그분이 회사 직원이냐고요. 정말 친절하시던데요. 저는 그냥 작년에 들어온 김진수 과장이라고만 했어요. 다음 주 저는 김진수를 따로 불렀어요. 여자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느라 그런 여유가 없었대요. 며칠 후 저는 유진이를 회사 임원 식사 자리에 데려갔어요. 김진수도 있었죠. 물론 제가 일부러 만든 자리였어요. 저녁 내내 김진수는 딸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할 이야기만 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억지로 친한 척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식사 후 주차장으로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진수가 자기 우산을 펼쳐서 유진이한테 건네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비 맞으면서 차 가지러 뛰어가더라고요. 차 안에서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 민재 오빠랑 많이 다르다고요. 진짜 같다고요. 꾸민 게 아니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유진이한테 식사 한번 청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상처받은 적 있어요. 진심이 아니면 접근하지 마세요. 김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진심입니다. 회장님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일주일 후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김진수 과장이 식사 제안했는데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유진이가 결정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딸이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유진이와 김진수는 조용히 만나고 있었어요. 딸은 예전처럼 밝아졌고 주말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김진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데이트했는지,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설레는 목소리로 한참을 떠들었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게 좋았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유진이가 김진수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한남동 저택이었죠.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서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김진수가 유진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민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재는 항상 계산적이었죠. 하지만 김진수는 진심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 때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진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딸 한 번 상처받았어요. 두 번은 못 봐요. 김진수가 목소리 떨리며 대답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전부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유진이가 원했거든요. 화려한 것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한다고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버진로드를 걸을 때였어요. 유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 덕분이라고 고마워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김진수에게 딸을 넘겨주는 순간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빛에 감사와 책임감이 가득했어요. 피로연 후 저는 혼자 정원에 나왔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문득 6개월 전 생각이 났어요. 방송국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던 그때요. 64세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해서 딸의 예비 사위를 미행했던 거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유진이는 민재와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겠죠. 청소하면서 민재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카메라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 딸을 재산으로만 본 남자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민재 진실을 다 알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방송국 청소부로 들어갔다고요. 머리 하얗게 염색하고 허리 굽히고 한 달 동안 다녔다고요. 유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와 김진수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공항까지 배웅 갔죠. 떠나기 전 김진수가 다가와서 90도로 인사했어요. 평생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딸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웃음이 났어요. 강해글로벌 회장 강태준 30년간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겼지만 가장 잘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을 지킨 거였죠. 64세에 청소부가 되어 딸의 예비 사위를 미행했던 일, 누가 뭐래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유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한남동 저택에 도착해서 정원을 바라봤어요.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면서 잘했다고 했겠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이제 행복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에요.